자, 오늘은 챕터 2 여러가지 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마찰력, 그리고 탄성력, 그리고 중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마찰력. 마찰력은 한 물체와 다른 물체에 닿는 면이 거칠어서 물체가 어떠한 것, 운동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힘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방해하는 힘이니까 어떤 물체가 운동하려고 해야지, 즉 힘이 작용해야지만이 마찰력이 생기고, 힘이 작용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때는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책상에서 지우개가 이제 있고, 이쪽으로 끌고 반대방에 마찰력이 생기고 방해하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찰력은 접촉하는 두 면의 성질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접촉면이 커질수록 마찰력은 커지고,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커지게 된다. 또 우리 앞에서 또 계속 얘기했지만, 힘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뭐가 중요했다? 방향, 그리고 크기가 중요했습니다. 마찰력은 항상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이니까 항상 어느 방향으로 생긴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또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자, 그리고 마찰력 크기는 어떻게 될까? 그 부분들을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마찰력과 운동 방향. 자, 여기서 손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밀고 있죠. 이쪽이 운동 방향이니까 운동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은 어느 쪽? 왼쪽. 이렇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 또 이렇게. 자, 운동 방향 이쪽이 왼쪽이야. 그럼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마찰력 어디로 생긴다? 방해하는 힘 어디 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평면, 평평한 편 말고, 자, 이렇게 빗면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빗면 내려옵니다. 운동 방향 이쪽. 그리고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자, 이거를 끌어올리고 있네. 이제 또 무동을 끌어올리고 있네. 운동 방향 그리고 마찰력. 자, 이거 봤듯이 운동 방향과 마찰력은 항상 어떤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자,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와 관련된 거를 볼 텐데, 자, 그럼 일단 마찰력이 뭐 크다, 작다, 1이다, 2다, 뭐 5N이다, 10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마찰력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 자, 보자. 먼저 자, 이 물체가 정지해 있다고 칩시다. 정지해 있는데 용수철 저울에서 이렇게 힘을 조금씩 줘서 용수철 눈금을 보면서 당겨. 자, 이때 물체가 현재 정지해 있어. 그럼 이때 마찰력 얼마다? 20N.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당겼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마찰이 더 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때 정지했을 때 마찰력과 용철 저울의 눈금은 항상 같다. 20N, 20N. 이렇게 이제. 그렇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자. 힘의 마찰력을 이렇게 당겼을 때, 이때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때의 눈금이 만약에 1N이었다면 이때 마찰력은 얼마다? 1N이다. 자, 요 경보가 여기. 자, 마찰력의 크기와 방향. 자,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이 거칠수록,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의 넓이와는 관계가 없다. 자, 그리고 방향은 항상 무슨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이 거칠수록 관차. 먼저 물체의 무게를 한번 볼까요? 자, 나무판, 나무 도마기 1개, 그리고 2개네요. 자, 이때 마찰력 용수저울로 쭉 당겼다. 이때 얼마? 10N. 이때 얼마? 20N. 언제 마찰력이 더 크다? 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바로 마찰력의 크기라고 했어요. 마찰력 크기 얼마? 10N, 20N. 누가 더 크다? 여기. 똑같은 나무판을 1개 그리고 2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가 더 크다. 이제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더 크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접촉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좀 맞출게요. 자, 접촉면. 자, 이렇게. 자, 나무판에 올렸을 때 거칠거칠하죠. 나무판 위에다 유리판 매끈매끈하죠. 했을 때 똑같은 나무판인데 당기니까 나무판 위에서는 얼마? 10N. 유리판 위에서는 얼마? 7N. 뭐만 달라졌죠? 접촉면. 지금 매끈매끈 거칠거칠. 그래서 유리판 위에서의 마찰력이 더 작아진다. 똑같은 나무도막 물체라 하더라도 접촉면이 달라지면서 마찰력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자, 그러면 접촉면의 넓이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자, 이렇게. 자, 똑같은 나무판을 갖다가 눕혀도 보고 세워도 보고 했을 때 당겼는데 어때요? 마찰력이 얼마? 10N 같아요. 그지? 접촉면의 넓이와는 관계가 없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 짠. 자, 나무도막에서요.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자, A, B, C, D 있을 때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자, 마찰력 영향이 끼친 요인은 마찰되는 어떤 접촉면의 거친 정도. 자, 똑같네. 똑같은 나무도막이니까 바닥도 똑같고 나무도막 똑같고 그러면 접촉면은 똑같고. 자, 그럼 뭐에 따라 달라졌죠? 물체의 무게. 한 개, 두 개. 그치? 그럼 두 개. 이거 제일 크겠네. 접촉면적 어떤 넓이. 얘는 제일 많이 다이고 얘는 조금. 얘도 조금. 자, 접촉면의 넓이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마찰력이 제일 크다? 바로 D. A와 B와 C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찰력. 다음 페이지. 자, 여기는 이제 방금 우리 다 얘기했던 거예요. 자, 나무동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냐? 나무동이 움직였을 때 마찰력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고 마찰력과 주는 힘이 같아서 이제 같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 자, 그래서 힘을 가해도 나무도막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마찰력 크기는 어떻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꼭 멈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마찰력 측정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자,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움직이는 경우. 근데 움직이는 거는 이제 일정 속력으로 움직일 때의 마찰력. 일정 속력으로 움직인다. 또 일정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또 뒤에서 또 조금 더 하게 될 거예요. 자, 일정 속력으로 움직일 때 어떤 용술 좋은 만약에 눈금이 10N이라면 이때 마찰 크기 역시 10N이다. 이렇게 이제 10N이다. 자, 만약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마찰보다 크다면 물체는 점점 빠르게. 자, 이때 우리 R자 힘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뒤에 한번 볼게요. 마찰보다 크다면 점점 빠르게. 만약에 마찰력의 크기가 힘의 크기보다 크다면 점점 느려지게 된다. 자, 그래서 자, 결론. 일정하게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면 이것이 바로 마찰력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야지. 자, 일정하게 움직이는 물체 속력 또는 힘의 크기 또는 정지에 있는 물체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것이 바로 뭐다? 마찰력의 크기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마찰력이 커야지 좋은 경우도 있고 마찰력이 작아야지 좋은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그림을 주로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자동차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는 마찰력이 커야 좋아요. 자, 왜? 자동차 브레이크 만약에 마찰력이 작으면 자동차가 쭉 가다가 멈출 수가 있을까? 아니죠.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행이 그런 마찰력이 커야지 좋은 거고. 자, 요철이는 쇠젓가락. 자, 요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자, 요철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젓가락이 있죠. 젓가락이 끝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이제 맨들맨들하면은 이 젓가락이 뭐 라면 먹고 이것저것 먹고 하기 약간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좀 그래. 그래서 이 끝부분이 약간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요철이야. 이렇게 했으면 마찰력이 커지면서 조금 더 우리가 뭐 먹기가 좋은 거지. 면도 잘 먹을 수 있고 이것저것 잘 집어 먹을 수 있다. 자, 또 야구 투수가 손바닥에 이렇게 송진가루를 묻히는 것도 한 예인데, 자, 손바닥에 송진가루를 묻히면 이제 이게 마찰력이 커지면서 좀 더 회전을 크게 잘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공을 던져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는 투수가 아니지만 뭐 일상생활 중에서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볼링을 칠 때라든지 그럴 때, 아니면 포켓볼 이런 거 여러분 쳐봤는지 모르겠는데, 포켓볼을 치거나 뭐 당구를 칠 때에 앞에 조금 묻힌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크가 있는 축구화, 이것도 실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알 텐데, 예를 들면 인조 잔디나 잔디에서 특히나 그러니까 일반 운동화들은 매우 잘 미끌리는데, 이런 스파이크가 있는 축구화를 신으면 매우 좋아. 이게 잘 안 미끌리기 때문에 방향 전환도 쉽고 뭐 빨리 잘 달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자동차가 달릴 때 자동차 타이어와 지면의 마찰력이 커야 된다. 이제 요것들이 있고, 자, 마찰력이 작아야지 좋은 경우. 자,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인데 물체 운동을 쉽게 하거나 속도를 빠르게 하고자 할 때는 마찰력을 줄여야 되는데, 자, 언제 마찰력을 우리가 줄이면 좋은지를 한번 보자. 자, 베어링. 자, 베어링이 뭐냐 하면, 자, 한번 볼까?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어떤 회전축에 마찰을 작게 해서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기계 부품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이런 수레의 바퀴 이런 데도 잘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이제 한때 좀 잘 가지고 놀았던 피젯 스피너 이런 거에도 이제 베어링이란 부품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잘 돌고, 한번 탁 돌리면 계속 한참 동안 뺑그르르 돌아가죠. 자, 마찰력이 어떻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기 때문에. 이제 마찰력이 작아서 그렇게 잘 돌아갈 수가 있다. 자, 윤활유. 자, 윤활유는 어떤 회전하거나 이제 뭐 문이 열리는 어떤 경첩 부분, 그런 부분들에 기름이 있어서 기름이 끼어서 마찰력을 작게 하기 위한 거야. 이제 마찰력을 작게. 그래서 마찰력이 작게 하면 돌아가는 부분, 이게 톱니나 이런 돌아가는 부분은 더 빠르게 잘 돌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열리고 닫히고 뭐 접히고 이런 부분들도 마찰을 줄여서 뭐 마모가 된다든지 손상을 입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부상열차도 우리 앞에 얘기 나왔었는데, 자기부상열차는 쇠바퀴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건데, 왜냐하면 철도하고 이제 철도 바퀴하고 철궤도 사이 마찰력 때문에 출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근데 마찰력 이 자체가 없으면, 접촉을 하지 않으면 아주 이제 뭐 한계가 조금 이제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부상열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찰력이 발생하는 원인인데, 이거는 우리 소개 정도만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는 요철설 그리고 응착설 이렇게 이제 그림만 한번 볼게요. 자, 요철설. 요철은 뭔가 이제 오돌토돌 울퉁불퉁 하는 어떤 그런 면을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물질 표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종이나 이런 것도 아주 매끄럽게 보이고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매우 매끄럽죠. 하지만 여기를 매우 엄청나게 이제 이 표면을 확대를 하면은 울퉁불퉁, 울퉁불퉁. 그래서 이제 바닥도 매우 이제 책상 바닥이든지 거기도 어떻다 울퉁불퉁.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면끼리 서로 맞부딪혀서 마찰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응착설. 두 멸체 표면이 점처럼 돌출부가 있는데, 자, 여기 맞닿아 있죠. 그지? 여기 맞닿아 있는 부분이 강한 압력이 커지면서 이게 서로 단단히 달라붙으면서 응착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이게 주장하는 학설이다. 자,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와 접촉면 넓이 사이의 관계, 아주 엄밀히 따지면 응착설에 의하면 마찰력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마찰 계수라고 하면 그냥 어떤 물질마다 마찰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숫자로 나타내 주었다. 자, 그러면 마찰력은 접촉면 넓이와 관계없다라고 했는데 왜 스케이트 날은 날카로울까? 자, 한번 생각해볼까? 자, 마찰력은 접촉면 넓이와 방금 배웠듯이 관계없다고 했어. 근데 스케이트는 날카로워. 자, 예를 들면 스케이트 날을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날카롭게 이제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뭐 스키나 이런 것들처럼 넓적 해도 마찰력은 어떻다는 거야? 나가는 데 있어서 마찰력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스케이트는 이렇게 사용하죠. 날카롭게 이렇게 이제. 자, 그 이유는 자, 한번 보자. 스케이트 날이 얼음판에서 더 잘 미끄러지는 이유는 자, 이 아주 얇은 이 가늘은 스케이트 날이 얼음 빙판 바닥 이렇게 닿으면 이 닿는 면이 매우 큰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압력. 매우 큰 압력. 자, 매우 큰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이때 이 매우 큰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서 이 닿는 부분의 어는 점이 내려가요. 자, 어느 점이 내려간다는 것은 자, 압력이 올라가면서 어느 점 내려가고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다? 녹는다. 녹아버린다는 거야. 자, 녹으면서 그러면 물과 얼음이 뒤섞이면서 좀 더 잘 미끄러지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압력과 어느 점에서 잘 녹는다. 라는 어떤 이런 요인이 관계가 있다. 자, 그리고 자, 책상 위에 책을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작용한 힘이 마찰력보다 작기 때문이다. 자, 마찰력이 만약에 더 크다면 어떻게 되겠지? 마찰력의 방향을 움직여버려야 되잖아. 그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때 작용한 힘과 이때 마찰력은 같다. 이렇게. 그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그래서 어떻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리고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자, 책상 위에 정지된 물체를 당길 때 어느 한계까지는 힘을 증가시켜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움직이게 되는데, 자, 이때의 마찰력을 한번 구분해 볼까? 자, 정지 상태에서 왜 힘을 가합니다.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한다. 힘을 가는데 그러면 만약 한 1만큼 가했다. 그럼 이때 마찰력 얼마? 1. 2만큼 가했다. 2. 3만큼 가했다. 3. 자, 움직이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계속 이 정지 마찰력, 이때 정지했을 때의 마찰력 우리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정지 마찰력 어떻게 된다? 점점 증가. 그지? 점점 증가.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정지 마찰력 증가하다가 정지 마찰력 최대값이 됐을 때 이때의 마찰력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최대 정지 마찰력. 그럼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찰력이 조금 떨어져요. 운동 마찰력. 자, 그러면 이때
정지 마찰력은 점점점 증가하고 최대 정지 마찰력과 같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운동 마찰력으로 움직인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바닥에 있는 어떤 좀 무거운 물체를 끌거나 밀거나 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자, 만약에 바닥에 이렇게 이제 엄청 무거운 어떤 이제 물체가 있다 칩시다. 자, 우리가 이거를 막 밉니다. 이렇게 이제 막 밀어요. 자, 밀면 이게 이쪽으로 날아가게 되네. 자, 이쪽으로 막 밀면 이렇게 이제 이쪽 밀면 하나 둘 셋 해서 막 끙끙해서 미는데 어느 순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카트를 이렇게 이제 엄청 짐을 많이 싣고 쌀도 싣고 물도 싣고 무거워졌을 때나 자동차 어떤 자동차가 우리 자동차 앞을 막고 있어서 이 자동차 밀고 가야 될 때 한번 밀어본 적 있나요? 자, 이걸 밀어보면 처음엔 안 밀려. 그래서 힘을 한번 주면 일단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 뒤로는 조금 움직인다. 알겠지? 뭐 물론 바퀴에 힘도 있을 것이고, 자, 바퀴가 없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런 물체에서 밀면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작은 힘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다. 알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자, 마찰력에서 우리 탄성력을 하기 전에 우리 탄성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탄성은 힘이 작용해서 모양이 변한 물체가 힘을 없으면, 자, 처음에 일단 힘이 작용해. 그리고 힘을 없앤다. 그럼 어떻게 된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바로 탄성입니다. 그러면 이게 탄성이고, 탄성력은 이 힘을 받아 길이가 변한 고무줄이나 용수철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한다. 자, 탄성은 자기 뭐야? 이런 이제 이 펜이 있는데 얘를 휘죠? 손에 힘을 주고 있어. 놓으면 똑바로. 휘고 놓으면 똑바로. 자, 이게 바로 탄성입니다. 이때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힘이든지 간에 방향과 크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탄성력의 방향은, 자, 누르는 힘 왼쪽, 탄성력은 오른쪽. 누르는 힘, 내가 이 손으로 누르는 이 힘과 탄성의 방향은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자, 누를 때 왼쪽으로 누를 때 오른쪽으로 탄성력. 자, 그리고 당길 때, 당기는 힘, 당기면 탄성력 왼쪽, 당긴다 왼쪽. 힘과 탄성력의 방향은 어떻다?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다. 자, 그리고 이 탄성력의 크기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용수철이 만약에 많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날수록 탄성의 크기도 점점점 커진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게요. 자, 고무줄을 예를 들면 1cm 느린 경우, 2cm 느린 경우. 자, 언제가 탄성이 더 크다? 바로 2cm가 느린 경우야. 자, 한번 볼까?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자. 자, 처음 길이가 여기. 한 개 쓸 때 2cm 늘어났고, 두 개 쓸 때 4cm가 늘어났다. 자, 늘어난 길이죠. 늘어난 길이. 알겠죠? 자, 만약에 그러면 이 용수철이 처음 길이가 2cm라고 해봅시다. 2cm. 자, 그러면 2cm, 아무것도 없을 때가 2cm이고 2에서 2 늘어났으니까 한 개 쓸 때는 얼마? 4cm. 두 개 쓸 때 총 길이가 얼마? 6cm. 자, 이렇게 만약에 이 용수철 조울에 이제 용수철에 다루는 추가 하나의 길이가요. 하나의 무게가 만약에 1N이라고 그냥 했을 때, 그지? 뭐 1N 너무 작나요? 자, 10N이라고 했을 때 이 10N의 물체 추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런 어떤 이제 이 힘도 작용하지 않았지. 자, 여기는 2cm 얼마? 10N. 여기는 얼마? 20N. 자, 뭐 이제 이 추의 개수가 하나, 둘 갈수록 이 늘어나는 길이가 2, 4, 2배가 되었죠. 총 길이는 4, 6, 2배 아닙니다.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기 쉬운데, 한 개일 때 전체적으로 총 4cm? 그러면, 두 개일 때 전체적으로 8인가?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알겠죠? 8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벌써 이미 늘어난 길이만 써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고, 2랑 4가 없이, 한 개일 때 4다. 한 개일 때 4다. 한 개일 때 4cm 되었다. 원래 2cm 짜리가. 한 개일 때 4cm 되었다. 그러면 두 개일 때 얼마 되겠는가? 라고 그냥 바로 물으면, 한 개 4? 두 개 8?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 개일 때는 늘어나는 길이가 얼마? 2. 두 개일 때는 늘어나는 길이가 얼마? 4. 그래서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뭐가? 탄성력의 크기가. 늘어나는 길이에 비례한다. 자, 탄성력의 측정. 자, 이때 탄성력은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를 당기면 위치는 지금 자, 용수철에 매달아 놓고 이 용수철이 가만히 있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단 말이야. 자, 만약에 무게가 더 무겁다면 어떤 힘이 이제 밑으로 작용한다면 용수철은 계속 늘어나겠지? 또 만약에 탄성이 더 크다면 슝 위로 딸려 올라갈 거야. 근데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의 무게하고 탄성력하고는 어떻다? 크기가 같다. 방향은 어떻다? 방향은 반대이다. 방향은 반대이다. 이렇게 했지. 방향은 반대. 아까 우리 이제 그림에서 봤죠? 방향은 반대 방향. 크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자, 우리 생활 속의 탄성력 우리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 다음 그림이 있는데 먼저 볼펜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용수철, 저울, 안전뱅이 저울, 고무 동력기, 장대 높이 뛰기 등이 있습니다. 고무줄 스펀지 등이 있고 요 그래프는 아까 다 봤던 거 탄성의 크기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라는 내용이고. 자, 생활 속의 탄성력 이용 한번 볼까? 자, 볼펜 있죠? 볼펜이 이렇게 이제 있고 똑딱똑딱 하면서 이제 되는 거. 자, 키보드 우리가 누르면 올라오고 이런 게 다 탄성력을 이용한 예이다. 자, 장대 높이뛰기. 자, 이런 장대 높이뛰기도 탄성력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기 종목, 공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제 이 종목들은 다 탄성력을 이용한 겁니다. 탄성력. 자, 여기 보면은 탄성력 이용가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용수저울이고 탄성 한계라고 하는데, 자, 뒤에도 나올 텐데 탄성 한계는 뭐냐면, 자, 지금 용수저울 없으니까, 자,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휘어. 자, 얘를 만약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줘가지고 많이 이렇게 휘어져 버리면은 얘는 언젠가 끊어질 거야. 알지? 툭 부서지고 끊어질 거야. 자, 이게 바로 탄성 한계라고 볼 수 있어. 자, 여러분들이 용수철이나 스프링 이런 거 갖고 놀아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고 놀고 늘리고 이렇게 늘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되네?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우리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탄성의 한계입니다. 얘는 내가 갈 수 있는 이 탄성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야. 알겠지? 탄성 한계 넘어서 버리게 되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 부분은 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성이 무엇인지. 탄성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소성은 그대로 남아 있고자 하는 성질. 우리가 소성. 자, 탄성 한계 얘기가 나오죠. 탄성 한계. 늘어난 길이에 따라서 작용한 힘, 탄성력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팍 끝. 이제 탄성 한계. 고무줄, 용수철 같은 경우에도 고무줄을 막 느리면 계속 끝까지 쭉쭉쭉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팍 터져버려요. 그게 바로 탄성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자, 우리 요거
용수철에서 자 이렇게 이런 그림을 한번 더 볼까요? 자, 무게 이제 늘어난 길이에 따라서 뭐 매달아준 추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 자, 처음 이쪽에 보이죠? 자, 그다음 한 개 이렇게 늘어났죠? 두 개 그리고 세 개 점점점 늘어나고 이 추의 개수 가해준 힘의 크기에 따라서 늘어난 길이가 점점 늘어난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이제 나타낸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갈수록 늘어나는 길이가 1, 2, 3, 4, 5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런 거. 탄성력을 이용한 예. 이거는 보통 이렇게 이제 자주 쓰는 30cm 자입니다. 그지? 30cm 자를 이렇게 딱 튕기면 튕겨오는 거. 탄성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 요거. 자, 이거 뭐 하는 거지? 네. 번지 점프 하는 거네요. 번지 점프. 그래서 번지 점프를 쭉 하게 되면은 내려갔다가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 매달은 줄이 탄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겠지. 그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하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슉 내려오다가 이 탄성에 의해서 다시 슉 올라가는 게 바로 번지 점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력. 부력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잘은 모르지만. 자, 부력 얘기하기 전에 자, 물이 너무너무 떠있죠? 뭐 때문에 떠있다? 부력. 헬륨 풍선이 물에 떠있죠? 공기 중에 떠있죠? 뭐 때문이다? 부력. 자, 바로 부력 때문입니다. 자, 부력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책에는 조금 더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꼭 알아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는 중1 때 학교에서 받는 그 교과서에서 배우게 된 교과서에는 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개념 정도는 이제 막 상세하게 어떤 식이라든지 뭐 기호는 모르더라도 그 정도는 개념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얘기할게요. 자, 부력은 먼저 유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유체. 자, 유체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돌멩이라든지 뭐 책상, 뭐 의자 이런 것들 어떤 고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힘을 작용하면 한 덩어리를 움직여. 그래서 뭐 질량하고 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막 사용할 수 있지만, 근데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다 그 어떤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제각각 따로따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정 모양을 가지 않고 흐르는 성질이 있는 이 기체와 액체를 우리가 유체, 흐른다, 흐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유체라고 합니다. 유체. 자, 유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압력을 바로 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밀도라는 단위거든요. 밀도. 자,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자, 밀도 우리 빽빽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밀도. 자, 밀도는 자, 부피분의 질량. 자, 부피는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공간의 크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부피, 이제 일정 부피를 받는 어떤 공간이 있다.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채워진 어떤 물질의 입자 또는 물질의 어떤 빽빽한 정도, 개수. 자, 이 정도 안에 만약에 어떤 물질이 하나, 둘, 셋 들어있다. 자, 이때 밀도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세 개 더 생겼어. 그럼 이때의 밀도가 더 커지게 된 거지. 더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왜? 부피는 똑같고 분모는 똑같은데 질량 위에 거는 분자는 커졌기 때문에 밀도가 커진다. 그래서 밀도의 값은 부피가 작을수록 질량이 클수록 밀도 값은 커지게 된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밀도를 이렇게 보고,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럼 우리 공기의 밀도, 유체의 밀도는 어떻게 구하는지.
자, 공기의 밀도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죠. 부피분의 질량 똑같습니다. 밀도는 뭐? 부피분의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등을 쓴다. 자, 됐죠. 그리고 압력. 아하. 자, 여러분들이 압력을 배우는데 이 압력에 대한 또 좀 자세한 내용들이 그 나중에 이제 2학년 단에서 배우게 되는데, 자, 먼저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자, 볼까?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다. 자, 기호 이런 것들은 뭐 몰라도 되고, 자, 압력은 면적분의 힘인데, 자, 압력은 힘은 힘인데 면적 분의 힘이야. 면적. 자, 똑같은 힘을 준다 하더라도 면적이 만약에 작으면, 힘이 작용하는 어떤 면적, 접촉하는 면적이 작으면 압력은 커지게 되고, 압력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똑같은 이제 힘이 똑같을 때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압력은 작아지게 된다. 자, 우리 뭐 이제 자주 하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보이나요? 자, 여기 이렇게 쓰면 이쪽은 약간 뾰족한 쪽, 이쪽은 약간 뭉툭한 쪽.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막 밀고 당기고 이러면, 자, 이렇게 뭉툭한 쪽하고 여기하고, 자, 어디가 좀 더 아프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뭐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연필심이라고 친다면 연필심이 있는 쪽이 훨씬 더 아플 거야. 자, 왜냐면 내가 양쪽에서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 손가락에 이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때요? 같을 거야. 이제 힘의 크기는 같을 거야. 자, 근데 뭐는 다르다? 닿는 면적이 달라지게 돼. 그치? 여기는 뾰족, 닿는 면적이 엄청 작죠? 여기는 이제 이 똑같은 힘의 크기인데 닿는 면적이 작고, 그래서 밀도 크고, 이제 압력이 크고. 자, 여기는 똑같은 힘의 크기인데 닿는 면적이 크고, 그래서 압력이 작고. 여기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고, 여기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래서 어디가 더 아프다? 이쪽 뾰족한 쪽. 이쪽이 더 아프다. 이게 압력입니다. 압력. 그래서 다리 면적당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유체의 압력. 자, 바닷속에 농구공 들고 잠수한다. 그러면 찌그러진다. 그것은 압력, 이제 수압이 작용하기 때문. 그리고 자, 제주도 해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한 10m 정도를 잠수를 하는데, 자, 그때 한 10m 정도에 해당하는 압력은 바로 1기압 정도에 해당합니다. 물기둥 10m에 대한 압력이 약 1기압, 대기압 먼저 1기압. 그래서 그 한 10m 정도 내려가면 대기압 플러스 물의 깊이 따라 압력해서 총 한 2기압 정도의 압력을 받게 돼요. 그럼 물에 들어가면 수압은 뭐다? 물의 깊이 따라 압력. 대기압은 항상 존재, 지구상에서 그냥 항상 그 받고 있고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기본. 그래서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존재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유체의 압력이 있는데, 이 유체의 작용 압력은 뒤에서 볼까? 이런 원기둥 쭉 이렇게 했을 때 단면적이 있고, 자, 깊이 H, 바다에서 압력 P. 자, 이때 유체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자, 보자.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중력 가속도. 자, 어쨌든 이 유체의 무게에 관한 거는 왜 우리 이제 앞에 막 밀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냐면 질량을 좀 구하기 위해서. 자, 볼까? 밀도 곱하기 부피 값은 뭐지? 자, 밀도는 뭐라고 했죠? 부피 분의 질량. 그러면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는 것도 같아. 그럼 부피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질량. 자, 만약에 우리가 유체의, 그러니까 액체 또는 기체, 이런 유체의 질량을 되게 쉽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런 거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지? 자, 우리 고체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매우 쉬워요. 어떻게 한다? 저울. 그지? 질량이니까 저울. 뭐 우리 이제 배웠던 걸로 치면 무슨 저울? 뭐 윗접시 저울, 양팔 저울 이런 거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뭐 기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밀도 구하고 부피 구하고 곱해주고 이렇게 똑같은 거야. 그지? 뒤에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다 하는 것은 뭐 고체든지 뭐든지 똑같아요. 그지? 그래서 이때 압력이 나오고, 그렇다면 이때 바닥이 받는 압력은 이 압력, 유체의 무게에 하는 압력 플러스 뭐다? 대기압. 그지? 대기압이 된다. P0는 대기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력. 자, 배가 떠 있네. 자, 이제 배가 떠 있는데, 이 엄청나게 무거운 철로 만들어진 유조선인데, 얘는 물에 떠 있네. 자, 얘가 물에 떠 있는 이유는 얘는 깔아앉고 싶은데 누가? 물이 배를 막 밀어 올려. 이 힘을 뭐라 그런다? 우리가 부력. 자, 기체나 액체가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부력입니다. 부력. 자, 우리 항상 이런 힘이 나오면 항상 뭐가 이제 중요했죠? 바로 방향, 그리고 크기. 자, 부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어딘지 한번 보자. 자, 부력. 오리배가 떠 있네. 오리배가 아니고 오리 인형. 그지? 오리 인형이 떠 있고. 자, 중력이 어느 쪽으로 한다? 지구 중심 방향. 부력은 어느 쪽으로? 반대 방향. 자, 열기구가 떠 있네요. 중력 어느 방향? 지구 중심 방향. 부력은 어느 방향? 중력의 반대 방향. 자, 그래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부력은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력의 방향은 이다. 중력과 반대 방향. 중력과 반대 방향. 그러면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부력의 크기. 자, 부력의 크기는 자, 이렇게 유체. 자, 여기서 우리는 유체,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유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교 책을 받으면 유체란 말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냥 기체 또는 액체, 흐른 성질이 있다 이 정도 나오고, 아니면 물 나올 거야. 그래서 그냥 이게 우리 책에서 유체 나오는 건 그냥 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액체 또는 기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유체 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체, 유체의 무게와 같다. 그래서 이때 불의 크기는 기체나 액체 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와 관련이 있다. 자,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자, 그림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얘는 가라앉아 있죠? 돌멩인가? 자, 얘는 떠 있죠? 얼음. 자, 얘랑 얘가 이제 좀 다른데, 얘는 가라앉아 있고 얘는 떠 있어. 자, 왜 그렇지? 얘가 가라앉아 있는 건 아까 봤죠? 부력 그리고 중력. 누가 더 크기 때문에? 중력. 부력이 작기 때문이야. 자, 얘는 중력, 부력.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떠 있다. 떠 있다. 자, 우리 식으로 나타내 보는데, 자,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밀어낸 어떤 그치? 물의 무게에 해당이 됩니다. 물의 무게, 이 유체의 무게는 유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이 질량을 어떻게 구한다? 밀도와 부피. 이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부피를 곱해서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불의 크기를 구하게 됩니다. 자, 아르키메데스의 법칙. 자, 액체 잠긴 물체는 잠긴 부분이 부피에 해당하는 액체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 자, 여기서 이제 넣었을 때 이 물체가 받는 불의 크기는 이 물체의 부피와 같은 양이었던 액체나 그리고 기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자, 여기 나오죠?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 자, 한번 볼까? 자, 여기. 자, 똑같은 건데 얘는 이렇게 이제 떠 있고 얘는 이렇게 이제 가라앉아 있어. 가라앉아 있으니까 여기는 뭐지? 뭐 훨씬 무겁고 여기서는 똑같은 거야. 자, 이건 어떻게 했다? 이때 물체가 밀어낸 물의 부피는 어디가 커요? 확 가라앉은 거. 그러면 얘랑 얘 중에 여기랑 여기 중에 이제 왼쪽 오른쪽 중에 이제 부력이 크게 더 크게 받는 것은 어디다? 여기. 그지? 얘가 이제. 그죠?
자, 그리고 뭐 보여줄 그림들이 많은데, 자, 요렇게 이걸로 한번 해볼까? 자, 고무공, 쇠구슬, 부피 크기가 똑같아요, 알겠지? 부피가 똑같고 고무공, 쇠구슬 있다. 둘 다 가라앉아 있네. 둘 다 푹 잠겨 있네. 그럼 둘 중에 부력이 더 큰 거는 누구? 네, 똑같아요, 그지? 똑같다, 그지?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 부력은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다. 자, 요 그래프 그림을 한번 볼까? 자, 그냥 공기 중에서 이 물체를 이제 이 추를 이제 무게를 재었을 때가 10뉴턴, 물에 푹 담겼을 때가 7뉴턴. 그러면 물에 푹 담그면은 방금만큼의 이 부피, 이 추가 들어간 만큼 부피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의 무게가 얼마다? 3뉴턴. 그러면 이때 작용한 이 부력의 크기는 얼마다? 3뉴턴. 그래서 이 3뉴턴만큼의 이제 가벼워져서 용술저울의 눈금이 7뉴턴으로 줄어들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네들은 지금 하나, 둘, 셋 크기가 똑같고 부피가 똑같네? 이제 부피가 똑같아요. 자, 근데 무게는 조금씩 다르다. 이제 무게는 조금씩 다르다. 가는 부력과 물체의 무게, 그러니까 중력의 무게죠. 중력이 같다. 나는 무게가 더 크다. 다는 부력이 더 크다.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가라앉고 얘는 뜨게 되겠지. 얘는 가만히 있고 가라앉고 뜬다. 뜬다. 자, 부력의 이용. 자, 생활 속에서 부력을 여는 경우,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가 뜨죠. 이렇게 이제 배가 뜨는 것도 다 부력. 자, 근데 이게 봐봐.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만큼 잠겨 있어. 요만큼 잠겨 있어요. 자, 짐이 많이 실었지? 많이 실으면 무거워서 깔아앉아야 되잖아. 푹. 자, 근데 물에 잠긴 부피가 좀 더 커졌지만 그냥 그대로 여전히 떠 있어. 자, 이거는 왜냐면 배에 짐을 실으면 무거워져서 중력의 크기가 커진다. 근데 물에 잠기는 부피가 커져서 부력의 크기도 커진다. 그지? 그래서 가라앉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아직 많네. 자, 나무막대 그리고 부력 한복과 나무막대 똑같은 추입니다. 여기 물에 이제 추를 확 담가 놓았고 이 담궈진 부피, 물에 잠긴 부피만큼 부력을 받기 때문에 이 용수절 이 막대저울 이는 어디로 쪽으로 기운다? 이쪽으로 기울게 된다. 똑같은 추입니다. 크기가 조금 달라 보이지? 왜? 이제 물에 들어갔잖아. 굴절 되면서. 자, 20뉴턴, 공기 중에서 20뉴턴, 물에 넣었더니 얼마? 17뉴턴. 이때 이 쇠구슬, 이 받은 부력의 크기는 얼마? 3뉴턴. 자, 잠수함. 자, 잠수함. 자, 공기 조절 탱크가 있고요. 물속에 들어갈 때 그리고 물속에 완전 잠수차. 이때 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가라앉을 수가 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튜브, 비행선, 그리고 잠수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부력의 어떤 예입니다. 그렇지? 자, 또 부력과 관련된 그림 한 두 가지 정도만 한 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거. 자, 됐죠? 여기 살짝 잠겼을 때, 이쪽은 살짝 잠겼을 때 얼마? 4.5뉴턴. 완전히 잠겼을 때 용술적으로 눈금이 얼마? 4뉴턴. 그럼 이때 부력 더 많은 더 이제 많은
부력을 받는 것은 뭐다? 그치, 완전히 잠긴 곳. 이쪽이 더 큰 부력을 받는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